부산의 숨은 보석을 걷다. 감천문화마을 완벽 가이드. 한국의 마추픽추와의 첫 만남. 마을의 파스텔톤 전경. 새벽 안개가 걷히며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천천히 마을 입구로 하강하며 골목의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부산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부산하면 해운대 백사장, 광안리 야경이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볼 곳은 조금 다릅니다. 산자락을 따라 계단식으로 촘촘히 박혀있는 집들, 파스텔톤의 외벽들이 만들어내는 동화 같은 풍경. 사람들은 이곳을 한국의 마추픽추 혹은 한국의 산토린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그 별명에 걸맞은 곳일까요? 바로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저는 지금 사하구 감천동 해발 약 70m 높이의 이 산동네에 서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파스텔 지붕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네요. 굽이치는 골목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이 마을이 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지 저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알아보시죠. 카메라를 켜고 함께 출발합니다. 준비 단계 마이너스 마을 지도와 숨겨진 역사. 마을 입구 안내센터 외관. 관광객들이 지도를 펼쳐보는 모습. 스탬프 투어 안내판 클로즈업. 본격적인 탐방을 시작하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감천문화마을 안내센터입니다.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보이는 이 작은 건물이죠. 여기서 2,000원을 내고 지도를 하나 구입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요즘 누가 종이 지도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지도는 단순히 길을 찾는 용도가 아닙니다. 마을 곳곳에 숨겨진 12개의 스탬프를 찾아 찍는 보물찾기 같은 재미가 있거든요. 자, 저도 하나 샀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알록달록한 일러스트로 마을 전체가 그려져 있네요. 어린 왕자 동상, 하늘 계단, 별 전망대. 보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들입니다. 스탬프를 8개 이상 모으면 예쁜 기념 엽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는 사실 조금 무거운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피란길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 끝 부산까지 내려왔고, 갈 곳 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터전을 잡은 곳이 바로 이 산비탈이었습니다. 평지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계단식 마을. 뒤에 있는 집이 앞집의 햇빛과 전망을 가리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며 지어진 구조가 지금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생존을 위한 간절함이 만들어낸 풍경이 이제는 예술이 되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걷는다면 단순히 예쁜 사진을 찍는 것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골목 마이너스 세계 향연 속으로. 무지개 물고기 이정표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1인칭 시점. 벽화들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이 활기.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 같습니다. 발밑을 보세요. 무지개 색깔의 커다란 물고기들이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이 물고기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마을 예술가들이 관광객들을 위해 만든 배려죠. 골목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려면 옆으로 몸을 비켜야 할 정도예요. 하지만 이 좁은 골목이 주는 아늑함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비밀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이랄까요? 담장 너머로 작은 화분들이 보입니다. 할머니께서 정성스레 키우신 게 분명한 꽃들. 선인장, 다육이, 페투니아까지. 벽면에는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고요. 고양이를 그린 그림 옆을 지나가는데 진짜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네요. 이런 우연한 조우도 골목 여행의 묘미입니다.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있어서 숨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때마다 나타나는 주황색, 분홍색, 하늘색 지붕들이 주는 위로가 꽤 큽니다. 조금만 더라고 응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탬프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작은 전시관 앞입니다. 스탬프를 꾹 찍고 잠시 전시된 옛날 사진들을 둘러봅니다. 1960년대 감천동의 모습,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어쩐지 오늘 길에서 마주친 할머니와 닮았습니다. 하이라이트 어린 왕자를 만나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어린 왕자 동상. 줄을 서 있는 관광객들. 그리고 드디어 사진을 찍는 순간. 골목을 몇 개 더 지나자 드디어 이곳의 가장 유명한 주인공과 마주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사색에 잠긴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 생텍쥐 페리의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동상은 감천문화 마을의 상징이 되었죠. 어린 왕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는 부산항 바다가 아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벌써 줄이 꽤 깁니다. 한 10명 정도 기다리고 계시네요. 다들 어린 왕자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진을 찍기 위해 순서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대학생 커플이네요. 여기 사진 찍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라며 웃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수한 설렘이 좋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어린 왕자 옆 빈 의자에 앉아봅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고 찰칵 어린 왕자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알록달록한 지붕들 너머로 푸른 바다, 그리고 그 너머의 수평선. 소설 속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의 장미를 그리워했듯이 이곳의 어린 왕자는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마을의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을 찍고 일어서는데 뒤에서 기다리던 분이 나도 한 장만 찍어주실래요? 라고 부탁하시네요. 물론이죠.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는 것도 여행의 매력입니다. 어린 왕자 포토존 바로 옆에는 작은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 엽서, 마을을 그린 그림, 수제 도자기까지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가 그려진 마그넷 하나를 샀습니다. 집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 순간을 기억하려고요. 금강산도 식후경 감천의 맛과 멋, 시장통을 걷는 모습, 물떡 씨앗 호떡 만드는 과정, 카페 내부와 창밖 전망. 한참을 걷다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마침 좋은 냄새가 코를 자극하네요. 골목 모퉁이에 작은 노점이 보입니다. 부산 명물 물떡 가게입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시는데요. 쫄깃한 떡에 달콤한 시럽을 듬뿍 발라주십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하시며 건네주시는 물떡 한 꼬치. 와, 정말 쫄깃합니다. 이가 튕겨나갈 것 같은 탄력. 달콤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아요. 한 입 베어 물고 씹는 순간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입니다. 조금 더 가니 씨앗 호떡집도 보이네요. 기다릴 수가 없죠. 줄을 서서 하나 주문합니다.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호떡, 그 안에 들어간 해바라기씨, 호박씨, 땅콩이 고소한 향을 풍깁니다. 갓 구운 호떡을 받아서 반으로 쪼개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한 입. 바삭한 겉면과 달콤한 속, 그리고 씨앗들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집니다. 이 맛이면 경사진 골목길을 걷느라 소모한 칼로리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겠네요. 출출함을 달랬으니 이제 좀 앉아서 쉬어볼까요? 마을 중턱에 위치한 하늘 전망 카페로 들어갑니다. 이름 그대로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2층 창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방금 제가 걸어온 골목들이 저 아래 보이네요. 어린 왕자 동상도 저기 작게 보이고요. 저 멀리 감천항의 푸른 바다와 컨테이너들, 그리고 원색의 집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맛. 그리고 이 평화로운 순간. 여행의 백미는 사실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멈춰서서 방금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눈앞의 풍경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 감천문화 마을이 주는 진짜 선물은 바로 이 여유로움인 것 같아요. 카페 안에는 저 말고도 몇 팀이 더 앉아 계십니다.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고 있고 중년 부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계시네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20분쯤 쉬고 나니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자, 이제 마을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숨겨진 골목 주민들의 진짜 삶. 관광객이 드문 좁은 계단길. 빨래가 널린 모습. 실제 주민들과의 작은 교류. 이번에는 큰 길을 벗어나 정말 좁은 계단길로 내려가 봅니다. 여기는 소위 148계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별을 보러 가는 계단이라는 낭만적인 별칭이 있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 조금 웃깁니다. 이 계단을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눈앞에 별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갑니다. 메인 관광 루트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관광객이 거의 없네요. 대신 이곳에서는 마을의 진짜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 할머니께서 직접 기르시는 듯한 화분들, 문 앞에 놓인 낡은 고무신, 창문 너머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집이자 삶의 현장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계단을 내려가다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짐을 한 아름 들고 올라가시는 중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니 빙그레 웃으시며 많이 덥제? 하십니다. 부산 사투리가 정겹습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조심스레 여쭤보니 나는 안 되고 꽃이나 찍어요 하시며 옆에 피어있는 채송화를 가리키십니다. 주민분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겠죠. 대신 예쁜 채송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마을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관광객인 저와 이곳 주민들이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감천문화마을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오니 천덕우물이라는 작은 우물터가 나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쓰던 곳이라고 하네요. 안내판을 읽어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 주민들은 이 우물물을 길어다 쓰며 살았다고 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공간들. 이런 곳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노을과 마지막 스탬프. 해가 지면서 변하는 마을 풍경. 조명이 켜지는 모습. 마지막 스탬프를 찍는 순간.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하늘을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파스텔 지붕들이 석양을 받아 더욱 선명한 색으로 변하네요. 낮의 감천이 활기찬 그림이었다면 저녁의 감천은 은은한 시 같습니다. 하나둘 집집마다 조명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들이 골목을 밝히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등불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찰칵찰칵. 마지막 스탬프를 찾으러 갑니다. 12번째 스탬프는 마을 입구 근처 하늘 전망대에 있다고 하네요. 다시 조금 올라가야 합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스탬프 스탠드가 보입니다. 지도를 꺼내 마지막 스탬프를 꼭 찍습니다. 드디어 완성. 12개의 스탬프가 모두 찍힌 지도를 보니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오늘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이 이 작은 지도 안에 다 담겨 있네요. 안내센터로 돌아가 완성된 지도를 보여드리고 기념 엽서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하시며 건네주시는 엽서. 감천문화마을의 야경이 담긴 예쁜 엽서입니다. 처음엔 그저 예쁜 사진을 찍으러 왔지만 돌아갈 때는 이 마을이 품고 있는 삶의 무게와 예술의 온기,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가슴 가득 안고 갑니다. 아우트로 당신만의 감천을 찾아서 마을을 떠나며 뒤돌아보는 시점. 다시 들어온 영상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마을. 밤하늘의 별과 함께 부산의 색채를 걷는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천문화마을의 골목을 누볐습니다. 어린 왕자를 만났고 맛있는 간식도 먹었고 주민 할머니와 인사도 나눴죠.
12개의 스탬프를 모으며 마을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건 감천문화마을의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지나친 골목에도,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한 카페에도, 제가 발견하지 못한 벽화에도 각각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행의 매력이죠. 같은 장소를 걷더라도 각자가 발견하는 것, 느끼는 것, 기억하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은 없습니다. 최신 유행 시설도 없죠. 하지만 이곳에는 사람 냄새가 나고 따뜻한 햇살이 머물고 진심 어린 예술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친 일상 속에서 알록달록한 위로가 필요할 때,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싶을 때 이곳 감천문화마을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만의 특별한 순간을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 저의 여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